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의 투자 가이드가 되어드릴 시간이죠. 민여담의 코인고스톱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코인 시장을 보면 이 마치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한 밤처럼 느껴지는데요. 최근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 속에서 비트코인은 70K 달러 부근에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정적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렇게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시장 속에서 언제 고를 외치고 또 언제 스톱을 외칠지 오늘 그 명확한 기조들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진행해 주실 우리 민쌤 모셔봐야겠죠? 민첩, 여유, 담대, 민여담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도 정말 이슈가 많이 있었는데요. 전쟁으로 인해서 이번에 유가 좀 변동성이 컸었는데 이 한 주 동안 선생님은 또 어떻게 매매를 하셨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오늘도 한번 힘차게 시작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여담입니다. 유가가 119.48 이게 월요일 날 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금요일 날 우리가 수업을 마치고 나서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요. 취업자 수가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상보다 엄청나게 나쁜 취업자 수가 나와가지고 주말 내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흘러내린 와중에서 이제 점진적으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계속 나온 뉴스는 불안한 뉴스뿐이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장기화된다는 둥,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적으로 봉쇄가 된다는 둥 아주 위험스러운 소리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월요일 날이잖아요. 월요일 날 아침 7시에 선물 시장이 열립니다. 그게 이제 해외 선물 시장인데요. 나스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일, 저는 이제 5일에 집중을 했죠. 5일이 역시나 우려처럼 80불에서 90불까지 올라가던 것이 100불을 순간에 돌파하더라고요. 그러더니 119불, 단 하루 만에 상승 30% 폭등을 하더라고요. 야, 드디어 이란 혁명수비대 대장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단 한 방울의 석유도 호르무즈를 통과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너희들 각오해라. 내가 200불까지 만들겠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순간에 119.48 정확하게 크루드 오일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해외 선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브렌트유는 투자를 많이 안 해요. 거의 크루드 오일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90불까지는 우리가 대략적으로 예측을 하고 100불 뭐 이 정도는 가능해. 근데 순간적으로 119불 폭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연동해서 나스닥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굳이 전쟁이 아니더라도 단 하나의 시장의 위험 요소를 꼽으라 그런다고 한다면 제가 3주 전부터 동일하게 외치던 소리가 있습니다. 나스닥 24,000대가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국면이 다르다. 굳이 이란이라든지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니더라도 이미 오랫동안 올라왔던 그 나스닥의 상황에서 24,000대를 뚫고 내려가는 그 순간부터는 모든 판을 새로 짜야 돼요. 상승, 제가 지금 현재 좋은 뷰 상방, 공격의 방향 좋은 상방, 매매의 그 포인트 저점 매수, 타점 저점 매수, 상방 저점 매수 이렇게 매수를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요. 만약에 나스닥이 지금이라도 24,000대를 뚫고 하회한다면 모든 존, 타점을 새로 짜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일이 119를 찍는 그 순간 월요일 날 아침 오전이었어요. 11시 한 45분경입니다. 정확하게
24,000을 딱 찍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반등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오일은요, 흐름의 특성이 있습니다. 오일을 많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오일이라는 것은 엄청난 부피를 자랑하는 막 유조선이 뭐 일반 트럭하고 비교가 안 돼. 유조선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뭐 트럭으로 뭐 이게 안 되잖아요. 비행기로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일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면 부피가 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조선이잖아요. 그게 그 원자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곧 생산량과 물동량에 급격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무즈를 딱 봉쇄한 그 순간 말로 봉쇄를 했잖아요. 선주들이 무서워서 뭐 미국이 뭐 군함을 보내서 뭐 후위를 한다는 둥, 그다음에 무슨 뭐 보험료를 들어준다는 둥 다 소용없는 얘기잖아요. 내가 선주의 입장에서 그 리스크를 안고 거기를 통과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혁명수비대장 그 엄포가 통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전부터 물동량이 확 줄었고 거의 없다시피 한 거죠. 그래서 2020년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때 이제 팬데믹이 전 세계에 퍼졌잖아요. 거의 2달 반 만에 아세요 이거요? 지금과 같은 게 120불이니 막 이런 이 크루드 오일이요. 크루드 오일입니다. 크루드 오일이 0달러였어요. 선물 기준으로 0달러. 가격이 0달러였어요. 근데 0달러도 안 사가는 거야. 그래서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오일 1배럴당 가격이 마이너스 37불까지 떨어졌어요. 순간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거죠. 이제 팬데믹이 일어나가지고 비행기도 안 떠, 중국은 막 올수드불에 공장 안 돌아가. 그러니까 기름을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저장할 데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내가 미리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처분을 해야 되는데 가지고 와봤자 이거 보관 비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관 비용용으로 마이너스 37 배럴당 37불을 주고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처분을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가가 엄청난 부피를 자랑하는 원자재의 특성상 결국 생산량과 물동량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품이었다. 이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트럼프께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어떤 유화책, 뭐 우리가 보호를 해준다는 둥, 그 다음에 뭐 보험을 대신 들어준다는 둥, 이게 다 소용이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9불리에 갔을 때 그래도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거 전쟁 이 핵 문제만 해결되면 급 나갈 거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막 투기 세력들이 막 달라드는 것이 오일이라면 그 문제가 알잖아요. 주식이라는 것이 주가라는 것이 그 어떤 현상에 대해서 앞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뭔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어떤 이 어떤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119불을 먼저 딱 찍어 한 번 찍고 난 다음에 있어서는 그 다음부터는 다시 119불을 넘어서 120불 다시 200불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느냐? 매매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119불을 월요일 날 찍고 나서 그게 고점이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급락해가지고 다시 81불까지 떨어지는데요. 고점 대비 아래까지 무려 단 하루에 42%가 급락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반등을 하는데 그것은 예전 아무리 여러 가지 노이즈가 지금 많아요. 막 이란의 전장을 확대하고 정말 무시무시했었어요. 이제 이란이 이제 뭐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호르무즈 갖고 얘기를 하더니 그거 갖고 안 돼 이제 뭔가 이 전 세계 사람들한테 우리의 어떤 그 절박한 상황을 어필하려면 결국 전장을 확대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두바이 하면 그래도 뭐 뭔가 그래도 막 황금 도시잖아요. 거기에다 대고 이제 공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고층 건물이 물론 직접적인 공격은 아니었지만 뭐 파편에 의해서 불이 나는 그 화재 현상만 봐더라도 보통 사람들은 가슴이 그냥 철렁철렁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게 일요일 날 모습이었고 월요일 날 아침에 119불 딱 찍던 것이 트럼프가 야 이거 전쟁의 종결자는 나야. 그 누구도 아니고
내가 그냥 우리 목표 달성했어라고 얘기를 하고 전쟁을 종결하면 돼라는 식으로. 그래서 기자 한 명이 물어봤잖아요. 그 전경의 종결자가 트럼프시라면 언제 그 종결할 생각이신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할 일이 남았는데 soon, 그러나 very soon 이렇게 딱 한마디. soon, very soon이라는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유가가 이제 폭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19에서 80일까지 수직 낙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란의 이제 어떤 전장의 확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바이 등을 갖다 공격을 해가지고 시각적인 효과, 사람들을 하여금 깜짝깜짝 놀래게끔 하는 거죠. 그런 효과를 누려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얼어붙을 거 아닙니까? 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매수를 해? 어떻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 그래가지고 발을 빼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타코. 그래서 금융시장을 교란시켜가지고 트럼프가 피하려고 하는 어떤 공격적인 정책을 밑으로 다운시켜서 이제 타코, 이번에도 한번 타코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생각대로 되나요?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다시 업앤다운, 뭐 이란의 공격, 그 다음에 또 반격, 뭐 기타 등등 전쟁의 종결자는 뭐 트럼프다. 또 오래간만에 이제 침묵을 깨고 하메네이 새로운 지도자 뽑힌 그 차남 하메네이께서 나왔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수동적인 어떤 자세에서 이제 공격적인 자세로 바꾸자. 그리고 전장을 이 나라 저 나라로 확대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전투의 영역을 넓히자. 그리고 제2의 전선을 만들자.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호르무즈에만 집중돼 있는데 거기에서 그 살짝 믿기는 뭐 이거 홍해까지라든지 뭐 이런 어떤 전장을 살짝 넓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야 이거 이제 진짜 뭐 중동 제2의 전쟁이 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이 두려움을 가중시키는 거죠. 이런 전쟁 속에서 이거를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절 내내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매매를 할 때 방향은 그래도 뷰는 상방으로, 그 다음에 공격의 방향도 상방으로, 그러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저점 매수. 이게 지금 변하지 않았는데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24,000이 무너지면 이 모든 것을 다 폐기해야 되고 새로 작전을 짜야 된다. 그리고 5일은 이미 119까지 올라갔다가 단 하루 만에 트럼프가 전쟁의 종결자는 나야, 나. 다른 사람 누구도 아니야. 그 소리 때문에 81불까지 떨어져서 지금 다시 뭐 100불까지 올라가는데 그것은 기술적 반등에 불과한 거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핵심은 뭐냐면 뉴스의 일희일비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길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뉴스가 나오고 공포적인 뉴스가 나오면 그러면 내가 상방의 포지션을 갖다가 싹 없애? 이거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있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지금 같은 상황에 있어서 나한테 필요한 어떤 가장 하나를 예를 들어라. 그렇다고 한다면은 역시 진짜 내가 필요한 노이즈는 걸러내고 진짜 내가 필요한 참소리를 붙잡을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낀 한 주입니다. 그래서 노이즈는 걸러내고 노걸, 참소리는 잡아내자. 노걸, 참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고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아 앵커님 나와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소음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진짜 소리가 어디인지 한번 귀를 기울여 봐야 할 상황인데요. 사실 이번 전쟁으로 우리가 경제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도 타격이 굉장히 크지만 또 인명 피해라든지 이런 인도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도 하루빨리 우리한테 평화가 찾아오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계속해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강경한 대응까지 나서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입장을 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 고정해 주시면서 저희 민쌤의 전략들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50분 동안 시청자분들을 만나 뵙고 있지만요. 저희 민쌤께서는 매일매일 밤 9시에서 12시까지 시청자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라이브 강의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 수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차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지금 보이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월요일 날 잠깐만요. 월요일 날이 요거를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요 라인요. 요 라인이 1911일 라인이네요.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가장 5일이 119까지 올라갔던 그 모습이 지금 이더 선물 60분 봉 기준으로 볼 때 1900을 깨지 않았어요. 1900대라면 이게 이제 상방 매수가 가능한 지점이라는 거죠. 여기가요. 요점입니다. 요점. 요점이 1900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뭐라고 이제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었냐면 3주 전부터 이더 적정 매수 타점은 19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908, 1910, 1918 이 정도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만약 그 경우에 1900을 하회해서 1870까지 오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자라고 주장했던 것이 그렇게 강의를 했던 것이 3주 전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업앤다운 있었고 1900을 기점으로 해서 밑에면 매수, 그 다음에 2000까지도 올라갔고 그 다음에 그 가격대가 바로 직전 최고 고가가 2199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저번 주 중간대입니다. 저번 주 중간대. 그리고 줄줄줄줄줄 내려왔는데 2199 거의 한 2200이라고 하자고요. 2200까지 올라갔던 것이 무려 약 한 300포인트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전쟁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전쟁의 장기화의 리스크에 노출이 되자 이제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봉쇄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오일만이 가지고 있는 가격의 특성 그 이유 때문에 이게 이제 이더리움이 1900 초반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세요. 자, 기준선과 전환선의 기점으로 볼 때 이제 하방 추세가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방 추세가 이렇게 형성이 됐었잖아요. 이렇게 형성되고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보이시나요?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좀 제가 좀 색깔이 있는 걸로 제가 칠해드릴게요. 여기입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방 추세는 여기서 끝났어. 그리고 여기서 이미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으로 인해서 오일이 119를 찍은 그 타이밍이 여기입니다.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전쟁의 종결자는 나야 나, 트럼프 나야, 그 누구도 아니야. 그 소리를 가지고 반등을 시작을 해서 오일이 119가 81까지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타고 이 나스닥이 24,000을 딱 찍더니 24,000 밑으로 떨어졌다면 이런 것도 다 통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기사유생에서 24,000 저점 딱 찍고 그 단순간에 월요일 날 단 한순간에 하루 만에 1000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25,058 뭐 그 정도 모습. 아무튼 25,000을 딱 찍더라고요. 24,000에서 1000이 올라가가지고 25,000까지 딱 올라간 거예요.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더 기점이 190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 가격이 얼마입니까? 한번 볼까요? 찍어볼까요? 1차적으로 48, 2048을 획득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메네이 차남께서 이제 권력을 승계한 차남께서 나오셔가지고 국영방송에다가 방송을 했죠. 첫 메시지가 굉장히 강성 메시지라고 해서 세계를 놀래켰잖아요.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참소리가 뭐냐. 비록 하메네이 차남께서 첫 방송에 구영방송 자기가 나온 것은 아니고 앵커가 읽어줬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이제 수동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자. 전선을 제2전선까지 넓히자.
호르무즈 해협은 계속적으로 봉쇄가 돼야 된다. 여러분, 그게 진짜 속마음일까요? 그래서 이건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뭐냐면, 트럼프도 그렇지만 이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방송용 멘트, 실제로 대외적으로 어나운스하는 멘트하고 뭐 많이 나오잖아요. CIA를 비롯해서 뭐 물밑으로 몇 번 접촉을 했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가 미리 접촉한 것이 아니고 미국 측에서 우리한테 휴전하자고 하는 것을 우리가 2번 거절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핵심은 거기에서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참 소리는 뭐냐면, 그런 리스크 거절했다가 아니고 물밑에서는 얘네들이 뭔가, 이란도 마찬가지지만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뭔가 출구를 위한 밑작업을 하고 있구나. 그런 어떤 바탕 위에서 트럼프도 자신 있게 말하는 거죠. 전쟁의 종결자는 나야. 그리고 이란도 마찬가지잖아요. 170명의 그 안타까운 소녀들이 죽은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트럼프 책사라면 그렇겠어요. 쟤네들이 보상금 해달라는데 이걸 빌미로 해서 쟤네들이 달라는 것보다 더 줘. 소위 말해서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을 걸어버리는 거죠. 그게 협상의 기술 아니겠어요? 쟤네들이 예를 들어서 100원 달라고 그러면은 300원 줘버려. 그게 인도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평가되지 않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미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유류의 헤게모니, 중국에 대한 어떤 그 유료 흐름에 있어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그 다음에 어떤 유료 큰 흐름을 중동에 있어서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있어서 잡는 어떤 그 실익, 이런 것들은 이미 다 공지의 사실로 이미 달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웬만한 건 다 달성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번 전쟁을 통해서 더더군다나 이란이 아무리 빨라도 10년 정도 이상은 이제 핵 개발을 못 한다며요. 이런 것들이 이미 거의 다 알려져 있는 공지의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물밑에서는 이란은 절대 전쟁을 갖다가 다시는 일으키지 않는 조건을 달아라, 불가침 조약을 맺어라, 그리고 보상도 해라. 근데 그런 것들을 믹서해서 밑에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이런 속에서 그래도 반응을 하더라고요. 시장은 이렇게 이 정도 반응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반응했잖아요. 치고지도 하메네이가 나오셔가지고 강성 반응을 하니까 떨어졌는데,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안 떨어져요. 나스닥도요.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돌아요. 유가도요. 심지어 100불을 기점으로 해서 크루드 오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95불까지 오면 또 다시 떨어지고, 이런 어떤 계속 옆으로 일정한 밴드를 유지해서 이 밴드 아래 밴드, 위 레인지 아래 레인지가 굉장히 좁은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요. 이것도 지금 횡보 아닙니까? 보세요. 자, 이거 보시면 이것도 어마어마한 횡보라고요. 여기도. 예, 여기 횡보예요. 여기도. 제가 그냥 그림으로 그릴게요. 이거 하지 말고. 자, 여기 횡보 구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횡보 구간을. 이거를 좀 더 색깔 있는 걸로 제가 넣으면 이 구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간을요. 이게 말이 횡보죠. 눈으로 지금 60분봉으로 보니까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고, 이렇게요.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고, 또 여기서 샀다가 밑에서 계속 반복하는 거죠.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고, 몇 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매매 현장에서 딱 앉아 있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방으로 뷰 좋은 타점 잡아가지고 상방 공격을 하는데 얼마나 괴롭히는지. 두바이가 그 엄청난 빌딩들이 갖다가 막 무너지진 않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이렇게 인명 피해도 없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뭐 건물에도 큰 어떤 피해도 없고 파편에 의해서 그런 시각적인 효과가 있었다는데 그게 뭐 JTBC 뭐 뉴스룸 막 이런 데서 막 때리니까 웬만큼 단련되어 있는 저 입장에서도 흔들리더라고요. 핵심은 내가 이런 모든 어떤 참소리를 잡아서 내가 지금 상방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과정을 심리적으로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흔들어대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전쟁이 4주 안에 못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막 중동전 막 옆에 나라까지 다 쳐가지고 막 전장이 완전히 확대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불안이 저라고 없었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견뎌내고 이겨내야지만이 결국은 우리가 원했던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정말 매매를 통해서 뉴스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겠다. 뉴스는 놓치면 안 돼요. 뉴스를 놓쳐갖고 어떻게 이런 매매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뉴스를 놓치면 안 되지만 뉴스에 그렇다고 해서 몰입되어서 일희일비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분별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결론은 뭐냐면, 자, 물량 조절입니다. 또 들어가서 물량 조절해요. 내가 자본금이 예를 들어서 막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약간의 변동 속에서도 그걸 못 참잖아요. 근데 물량이 다른 때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들어가 있다. 그러면 다른 때 300 밑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을 견딜 수 있다면은 그거의 3배면 1000이잖아요. 위 아래로 1000 정도, 이더 기준으로, 지금 이더 기준으로 1000 정도 움직여도 내가 그걸 견뎌낼 수 있겠다고 한다면, 아, 이거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번 주에 제가 그 키워드를 한번 줄여본다면, 역시 노이즈에 흔들리지 마라. 노이즈는 걸러내라. 그래서 참소리를 잡아라. 거기에 핵심되는 요소가 있다면 리스크 관리인데, 리스크 관리의 핵심은 물량이고, 그 물량이 다른 때 위 아래 레인지를 300으로 잡는다면 그거의 3배인 최소 1000 정도 레인지를 잡고 매매를 했다면 상당히 도움이 됐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어제 그제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앵커님 나와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사실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께서는요, 이 전쟁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좀 낙관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을 보면 이 낙관적인 얘기를 그렇게 귀 기울이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분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민쌤께서도 방금 말씀을 해주셨죠. 시장의 노이즈 속에서도 우리는 참소리를 들어볼 줄 알아야 한다. 결국 분별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크립토 시장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거시적인 경제 상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본격적으로 차트, 이 차트를 통해서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민쌤께서 항상 이 매매를 할 때 강조하시는 게 있죠. 바로 뷰 존타입니다. 저희 민쌤께서 지금 어떤 뷰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또 어떤 타점을 진입하고 계시는지를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민쌤께서 진행하고 계시는 매일매일 밤 9시에서 12시 이 해당 라이브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라이브 강의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내용 이어가기 전에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민첩, 여유, 담대, 민여담 선생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시장 속에 가장 큰 변수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겠죠. 이런 전쟁 상황 속에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하게 내 자산을 지키는 리스크 관리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이 리스크 관리 관해서는 저희 민쌤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물량 조절이 있죠. 이 물량 조절이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이전에 수업을 꼭 한번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계속해서 수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한국 시간으로 좀 바꿔 놓겠습니다. 지금 이게 좀 미국 시간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UTC 플러스 9로 바꿔올게요. 이게 지금 안 바뀌어지는 것 같은데, 자 그냥 설명 바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아침 9시경에 베센트 장관이 유가가 문제가 되니까 일단 이스라엘의 원유에 대해서 제재 대상에서 풀겠다라는 뉴스가 짤막하게 일시 허용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상에 발 묶인 러시아산 원유 일시 허용 이 딱 한 줄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9시 10분경에 비트 이더가 폭등이 나왔는데요. 나스닥은 24,491에서 24,629까지 폭등을 했고 이더가 문제예요. 여기서 나스닥이 올라간 것은 뭐 폭등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요. 이더는요 2073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에요. 여기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예요. 이 자리 2073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2142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폭등을 해버렸어요. 여기가 아주 이게 뭐 도대체 이거 금방 오늘 일어난 일이건만 이게 오늘 일어난 일인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한번 보면은요 이게 결국 이제는요 시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유가의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해요. 그리고 말도 많지 않습니까? 유가가 지속이 되는 한 시장에 엄청나게 충격을 줄 거다. 물가를 상승시키는 효과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시장은 그런 모든 리스크를 모르겠어요. 알면도 불구하고 특히 그중에서 나스닥이라는 것이 24,000대를 향해서 얼마든지 떨어지면 새로운 국면이 나오는 어떤 전쟁에 못지않은 시장의 리스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요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세요. 자, 어마어마하게 지금 시장에서 반응을 했는데 그 뭐 별로 뉴스가 됩니까? 러시아산 해상에 묶여 있는 러시아산 원유 일시 허용 요거에 이렇게 반등을 하는 이게 이제 시장의 흐름인데요. 우리가 이런 게 참소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울고 싶은데 뺨 때리고 가려운데 긁어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가려웠어. 좀 오르고 싶었다니까. 오르고 싶었는데 아니 별 뉴스도 없었는데 러시아산 원유를 갖다가 허용한다는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폭등을 한다고 이게. 근데 문제는 한번 이렇게 슈팅을 준 다음에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이렇게 슈팅을 딱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흐름이 와리가리 해요. 힘을 이제 비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계속 여기서부터 보면은 레인지를 크게 보지 말고 지금 눈에 보이는 레인지만 딱 잡자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자, 이렇게 잡으면 지금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여기가 0.5입니다. 여기가 반절이에요. 여기가 반절. 피보나치 지금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반절. 딱 반절 지금 선이네요. 딱 반절선. 지금 현재 숫자가 잘 안 보이네. 80 얼마인데 100일이네. 100일. 2100일. 위에 올라갔던 것이 저 위에 올라갔던 것이 48 이 정도. 여기서 100일까지 왔잖아. 여기까지. 여기 정도까지.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이게 여기서 이걸 잡아내는 게 핵심이거든요. 이 부분. 이 부분을 잡아내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걸 잡아내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되는데 뭘 기다려야 돼요? 자, 흐름을 여기서부터 2000서부터는 상방으로 뷰를 잡고 여기서 잡고 그 다음에 한 번 슈팅을 줬어. 이변이 바로 직전에 슈팅을 줬어. 그리고 여기서 또 힘을 모아. 그러니까 매매가 참 묘한 게 발산했으면 수렴하고 또 엄청나게 발산했으면 수렴하고 이렇게 계속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은
별 여러 가지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올라. 그렇게 위험한데 결국은 또 올라. 그리고 또 힘좀 비축을 했다가 또 결국은 또 올라. 이게 시장에서 주고 있는 매력이에요. 시장은요, 뭔가 지금 크게 엄청난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고점을 서서히 높이고 있어요. 우리가 3주 전에 저점은 얼마였냐면은 1900 이하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은 이제는 2000 얘기가 저번 주에 있었고요. 오늘 현재 있어서 금요일 날인데요. 이제 지금은 2100을 기준으로 여기잖아요. 2100을 기준으로 전 고점인 2200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 와중에 여전히 유가의 어떤 그 반등은 기술적 반등으로 보고, 그다음에 전쟁의 장기화, 내 마음대로 끝내. 서로 이제 누가 종결자냐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이란은 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못 끝내. 아니야, 트럼프는 내가 마음대로 끝내려고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끝낼 수 있어. 이런 어떤 설전, 그리고 보이는 어떤 대외적인 메시지도 더 중요하지만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핵심적인 것은 얘네들이 실제 상황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이미 작년에 1차 이란 공격 이전에 이스라엘의 입장과 이란의 입장이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 있어서는 전쟁을 일으켜야지 뭔가 해결이 되고, 이란의 입장에서는 작년 얘기가 25년 6월 얘기예요. 이란의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분쟁은 피하고 조용히 하메네이, 지금 아버지 하메네이가 돌아가시지 않고 꾸준히 끌고 가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력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적 구성이잖아요. 이란의 인적 구성은 무시할 수 없는 좋은 조건이랍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인적 구성이,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일할 수 있는 젊은 가용 자산들이 많아져 가지고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부강한 나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는 상태였답니다.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냥 두고 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서로 간에 화해가 아니라 저 나라를 없애는 것이 나의 안녕이라고 생각하는 그 두 나라의 대립적인 각도이기 때문에, 그런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일으키고 싶어하고, 이란은 웬만한 공격이 나오면 그냥 모션은 으르렁거리기는 하지만 실제로 액션은 취하지 않고, 그래서 작년에 그런 문제가 벌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엄청난 B2 폭격기가 폭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 대응은 해야 되니까 쏠게, 너희들 쏘냐, 떨어뜨려, 이렇게 하고 참 아름답게 이쁘게 끝났잖아요. 올해에도 속마음의 변화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란은. 다만 이제 이란의 어떤 그 혁명 수비대를 비롯해서 정치의 어떤 우두머리, 그 순위부들이 제거됐고 지금의 차남 하메네이의 직접적인 혈육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감정에서는 소름이 복받치겠죠. 그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하여튼 그 아무도 그랬죠. 내가 지금 분노하는 것은 나 개인의 분노가 아니라 국가를 대표한 대승적인 어떤 분노라고 분명히 표명한 하메네이 입장에서도 볼 때, 분노도 대승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사람이 국가의 존망까지는 당연히 내 개인적인 감정을 앞서서 국가의 존망을 놓고 볼 때, 내가 하메네이 입장이고 그 옆에 책사라 하더라도 야, 우리 죽으면 죽어도 끝까지 싸우자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노이즈는 그럼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 실제적으로 양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실익 측면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본다면, 유가의 지금 어떤 그 위협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장의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약간 걸러서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시장이 주고 있는 어떤 이 흐름을 더 면밀히 본다면은 그게 좀 더 드러난다고 보고 있고요. 잠시 나스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요, 모든 이 전쟁보다 더 중요한 어떤 바로미터가 된다고 보는데요. 오늘 저녁에 나스닥이 이제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의 어떤 그 이 위험 요소로 본다면은 지금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그 사모펀드에 대한 위험,
그다음에 저번 주 금요일 날 느닷없이 발표되어 있는 고용이 비농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 9만 2천이 나와가지고 그 고용도 나쁜 데다가 그다음에 실업률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PC 등 물가 상승률도 높아지고 그래서 일시적으로나마 저번 주 초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시장에 효자가 됐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었다면 시장을 좀 더 강하게 다루었을 어떤 사모펀드에 대한 어떤 이야기. 그래서 환매가 제한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많이 들어서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뭐 사모펀드가 대출하는 데 있어서 불안을 느끼는 것은 결론적으로 금리 문제인데 싸게 돈을 들여왔다라는 거예요. 22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는 금리가 낮았으니까 싼 가격에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25년 3년 사이에 기업이 부담해야 될 이자율이 확 높아졌는데 거기에다 대고 이자율이 높아진 만큼 수익이 많이 창출이 되면 AI로 인해서 수익이 많이 창출이 되면 문제가 안 생길 텐데 금리는 높아졌는데다가 AI에 대한 어떤 이 수익률에 대한 불안한 그 모습들을 갖다가 볼 때 시장은 조금 사모펀드에 대해서 쉽게 보지는 않고요. 수면 아래에 있을 뿐이지 여전히 위험 요소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쉬었다 한번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민쌤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게 있죠. 바로 이 시장의 소음 속에서도 우리는 참소리를 찾을 줄 알아야 한다라고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참소리가 바로 이 차트의 움직임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우리가 최근 차트를 보면 유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변동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가를 잡기 위해서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죠. 이 노력들이 실제로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가운데 오늘 밤 9시 30분경에 PCE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 발표되는 이 지표는 이번 유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각에서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으로 연준의 금리 정책을 우리가 예견을 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발표되는 이 PCE 발표도 좀 주의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희 민쌤을 지속적으로 잘 활용을 하시면서 전략들 다양하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수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실제로 저희 수업했던 것을 밤에 제가 10시부터 9시부터 12시까지 매일 수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라이브로. 그 내용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입니다. 2055에 매수를 진입을 했죠. 매수를 진입을 해가지고 일단 먼저 줄 때 딱 먹고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짤막하게 줄 때 딱 먹고 나와야 됩니다. 요 라인에서 일단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50 근처에서 들어간 거 80 근처, 78, 80 실제로 80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50 근처에서 들어가 가지고 80에 한번 나왔고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진입을 했죠. 다시 진입을 했고요. 두 번째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50 근처면 진입을 했고 또 여기서 탈출을 했죠.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거예요. 자, 만약의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는 없는데 저는 일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이제 직장인들의 매매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24시간 계속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은 요 한 입입니다. 요거 한 입. 그 다음에 여기 한 입이면 충분합니다. 이너프합니다. 이너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한 입.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 입. 두 입 먹은 거잖아요.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만약 그 경우에 여기서 85 막 이렇게 왔는데 80에서 다 팔으라고 저는 이제 수업을 하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매에는 단기적으로 보는 어떤 스나이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계속적으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끌고 가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적은 물량은요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상방 포지션을 지금도 보유 중이고요. 오랫동안 보유합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서 50 근처에서 진입을 한 것은 80 근처, 78, 80 근처에서 또 한번 나오고 요게 앞입 먹고 또 여기서 70, 50 근처에서 다시 들어가가지고 나오고 그래도 이제 물렸을 때를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여기서 들어갔는데 물렸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여기서 물렸으면 이거 바로 팔고 나와야 돼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포지셔너들은요, 이 부분을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손절과 맷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이라는 것은요, 내가 시간, 내가 어느 정도 타이밍에서 어느 정도까지 매매를 할 건지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000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2100까지 볼 것인지 아니면 1900대 중반부터 해가지고 2100까지 볼 것인지 또는 저처럼 190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300까지 견딜 것인지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 가장 큰 그림은 그렇습니다. 1900 초반대까지 시작을 해가지고 큰 포지션은 견딥니다. 어디까지 견딜 거냐? 2100 넘어서 2200 넘어서 2300까지 견디는 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큰 뷰의 기본 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50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2050에 시작해가지고 2080, 30 먹고 나오고 다시 2055에서 시작해가지고 2085에서 또 30 먹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추락할 경우에 있어서는 포지션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주무시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요. 수업을 제가 3시간을 보통 하는데요. 목표가 뭐 30포인트, 30포인트씩 해가지고 보통 그거 먹는데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2번 정도 먹으면요. 굳이 3시간 풀로 있으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요 시간대예요. 이 시간대는 그냥 쉬라고 합니다. 그냥 수업 끝! 해버립니다. 여기서 목표 달성해버리면. 그게 중요해요. 모든 매매에 있어서 리스크 있는 투자 매매에 있어서 매매는요. 땄을 때 딱 일어날 줄 알아야 돼요. 땄을 때 일어나지 못하면은 그거 남의 거듭니다. 그래서 제가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 있어서는 큰 뷰, 진짜 내가 잡아야 될 노이즈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결단한 것을 끝까지 밀고 갈 수 있는 그게 뭐냐? 노이즈는 걸러내고 참 소리가 뭐냐? 요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안배. 내가 직장인이라면 정말 20분, 30분 딱 들어가가지고 먹고 나오고 욕심 부리지 않고 나머지는 쉬는 그런 자세. 이런 어떤 전술적인 단순한 어떤 물량 조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술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우리 지금의 크립토 시장을 조금 큰 관점으로 본다면 물론 아직까지는 횡보하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작게 본다면 분명히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72K 달러까지 터치를 하면서 오늘 지속적으로 좀 올라주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투자자들의 공포 탑욕 지수가 어제보다 무려 5만큼이나 올라와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기회를 찾아가면 좋을지 아까 민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시장의 노이즈보다는 참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민쌤의 라이브 강의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올 건데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참고 조언일 뿐 특정 자산의 상승 하락이나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